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 시간을 가득 채워주시는 두 분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노후 재무 복구를 도와드릴 램프 요정 진이 송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이를 깨울 자스민 이수환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 치매에 대한 이야기야. 치매. 치매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네. 주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치매 환자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한 6, 7% 정도지 않을까요? 네,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700만 명 정도 되시는데요. 이 인구 중에서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해서 굉장히 14% 정도. 14%? 네. 심지어는 64세 이하의 치매 환자도 지금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와, 진짜 무섭네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다른 질병은 몰라도, 물론 다른 것도 안 아프면 제일 좋지만 다른 질병은 몰라도 치매만큼은 피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잊어가는 거잖아요. 내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질병이다라고 해서 너무들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져서 무섭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요즘 치매보험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근데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치매보험은 가입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보장받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있는데 요즘 치매보험은 좀 달라졌습니까? 어때요? 과거의 치매보험 같은 경우 치매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CDR 점수를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CDR 3점 이상 중증일 경우만 간병비가 나가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CDR 3점 이상 받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치매보험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 네. 치매보험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치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다 보니 보험사들도 실제 도움이 되는 치매보험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CDR 점수 3점 이상이어야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은 CDR 점수라는 게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총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CDR이라는 용어가 임상, 치매, 점수제라는 뜻입니다. 0단계부터 0점부터 3점까지 숫자로 보면 총 4단계인데 네. 0점부터 1점 사이에 단계가 숨어 있습니다. 0에서 0점, 5점 정상이고요. 1점부터 2점, 3점은 치매, 경증, 중증도, 중증 치매라고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여야지 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건망증이 좀 심한 저희 사회생활인들은 0에서 0.5점이고요. 치매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1점부터는 조금 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문제가 좀 있는데라고 본인이 인지하는 경우입니다. 2점부터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3점은 이제 집에 돌아오지 못하거나 식사를 잊어버리거나 해서 남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치매다라고 인지를 하고 전문 기관을 찾아가는 경우는 경증인 건데 네. 중증인 경우에는 일단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만약에 보살피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가족이 보살피기가 힘들 정도이죠. 중증인 경우에는 요양원 가셔야 되는 정도고 보통 2점하고 3점이 좀 구분이 힘든 것 같아요. 2점도 중증인 경우고 3점도 중증인 경우인데 네. 대부분 3점까지를 못 받으신대요. 실제적으로 치매 진단 받으신 분들 물어보니 네. 2점에서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CDR 3점 이상일 경우에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였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치매보험 자체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실제로, 됐었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매보험을 내놓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어떤 보험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고객님들도 간병보험 문의를 하시는데 상담하다 보면 다른 질병보다 치매로 인한 간병비가 걱정돼서 간병보험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어떤 보험인가를 선택하시기 전에 실제로 치매에 걸리면 어떤 비용으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따져보시고 거기에 맞는 효율적인 상품을 선택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우선 치매에 걸리게 되면 병원비 걱정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들어가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치매에 걸리면 병원 치료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치매에 걸린다고 수술을 하거나 입원하시거나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치매라는 게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증상인데 처음 몇 년의 일상생활도 지장이 없으실 정도로 가능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에 바로 입원하시지는 않고 집에 계시면서 치매를 늦추는 약 처방을 받으시는데 네. 약값은 얼마 안 하다 보니 치료비에 대한 걱정보다는 집에 계시는 동안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니까 예, 그게 문제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받으시는데요. 이 서비스에는 방문 요양, 케어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방문 목욕, 간호복지 연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이걸 통틀어서 재가급여라고 부릅니다. 재가급여.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은 비용은 나라에서 85%를 지원하고 1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네. 본인 부담금이 약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집에서 돌봄을 받으시다 증세가 심해지시면 시설에 들어가게 되는데 장기 요양보험에서 시설급여라고 하죠. 시설에서의 본인 부담금은 20% 정도 되고 35만 원 정도에서 5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일단은 나라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긴 하지만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매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씩 보장해주는 보험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치매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재가급여 시에 매월 얼마를 주는지, 시설급여 이용 시에는 월 얼마를 주는지 선택하면 됩니다. 월 얼마씩 주는지는 보험사마다 최대 한도 70에서 1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 한도 내에서 매월 얼마씩 받을지 정하는 건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보험이 치매보험인 거예요? 여러 보험들 중에서. 예, 보험사마다 이름이 다르긴 한데 보험의 이름보다는 그 내용 중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약이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인지지원 등급 단계에서부터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이 뭐예요?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보장받으시려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근데 보통 1에서 5등급까지 있고요. 5등급을 치매라고 합니다. 근데 그 5등급 아래, 그러니까 치매이긴 하지만 점수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려면 점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 인지기능 등급이 있습니다. 5등급 아래. 그래서 어떤 경우는 5등급을 못 받으면 치매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그거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고 조금 덧붙이자면 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약이 있다면 꼭 치매뿐 아니라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시겠죠.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것이 치매 등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거네요. 간단할 수 있다. 치매 등급과 구분하지는 마시고요. 예, 그냥 장기 요양 등급 이 치매 보험에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주는 기준이 장기 요양 보험의 등급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치매에 해당되는 등급이 기본적으로 5등급인데 이 5등급을 받았는데도 점수가 이제 장기 요양 등급에선 점수를 매기잖아요. 거기가 45점이 안 되면 인지기능 장애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당이 되면 되는데 또 치매를 받으셨어도 이제 여기서 일상생활에 정말 힘드실 수 있잖아요, 점점. 그렇게 되면 이제 점수가 점점 많아져서 그렇죠. 더 3등급, 2등급 이렇게 올라가시겠죠. 실효성이 있는 치매보험은 이런 것들이다. 재가급여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인지지원 등급과 5등급 모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것들 이런 기준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기존에 이 가입을 했던 치매보험이 있는데 이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치매보험일까? 이런 것들도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 두 분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999 열려 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분이 직접 상담하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연도 간병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습니다. 사연부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용인에 사는 돈키호테 애청자입니다.
올해 초 저희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3개월간 입원을 했다가 네, 사연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경기도에 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최근에 강원도에 사시는 친정 엄마가 지역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하셨는데요. 인지 기능이 의심된다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며 연락을 하셨는데 치매이실까 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엄마 옆에는 더 연로하신 아빠만 계시는데 만약에 치매 진단을 받게 되시면 누가 엄마를 돌봐드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치매 간병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비용은 또 얼마나 나올지 여러 가지 고민으로 심란한 생각이 듭니다. 치매는 유전이라고 하는데 나도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엄마나 제가 가입한 보험에 치매가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치매일지도 모른다라는 40대 중반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인지기능이 의심된다라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이제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걱정이 되셨습니다. 어머님 간병에 대한 걱정, 그리고 치료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나도 치매 걱정이 좀 되네 라는 생각까지 밤잠을 못 이루고 계셨는데요. 자, 이제 보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다라는 연락을 주셨어요. 전문가님들이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의사 선생님께 뭐 그런 진단을 받으신 건 아니셨고, 그러니까 이 테스트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치매 테스트. 그러니까 해보셨는데 점수가 안 좋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걱정이 되시니까 이제 과장을 해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일 같으면은 따님께 전화를 안 하셨을 텐데 그렇죠. 남편분이 연로하시니까 이제 앞으로 일이 너무 걱정되신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뭔가 있긴 한데 이게 뭔지 해당이 될 건지 내가 치매면 해당이 될지 확인해 봐라라고 하신 거죠. 네. 그렇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럼 치매일 경우 앞서 CDR 점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치매는 CDR 점수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도 주셨어요. 자, 그럼 이분은 치매 보험을 갖고 계셨습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치매 보험은 있으셨습니다. 네, 치매 보험은 있으셨는데 이게 CDR 점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치매 보험을 가지고 있으셨고요. 네. 그래서 어떤 네, 어머님이 치매 보험 이게 CDR 기준으로 주는 게 가지고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CDR 1점일 때는 300만 원, 뭐 2점일 때는 500만 원, CDR 3점일 때, 중증일 때만 3천만 원을 주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갖고 계셨던 보험이네요. 네. 이 CDR 점수가 이제 영문이고 혼동이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점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이 각 문항에 대해서 문항마다 점수가 체크가 돼 있고요. 이걸 모두 합산해서 몇 점 이상, 몇 점 미만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들을 전문가가 관여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수 결과에 따라서 0점, 0.5점, 1점, 2점, 3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머님이 가지고 계셨던 치매 보험은 3.1대 3천만 원을 주지만 아까 이수환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3점까지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2점이실 때 500만 원, 그것도 정말 심각하실 때 받을 수 있는 거고 1점일 때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었다. 자, 그러면은 어머님은 일단은 치매 보험은 있으셨으나 이게 크게 유용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보험이 있으시지만 실효성이 없으실 수 있죠. 그리고 이 보험 이외에도 갱신형으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일 때 뭐 보장해주는 보험, 그리고 갱신형 암보험 이렇게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갱신형 보험을 치매 보험으로 교체를 어떻게 해드렸나요?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갱신형 보험이 총 3개인데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실 수 있으니 우선은 해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보험료는 늘어나지만 우선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 시 월 30만 원씩 받는 보험을 7만 원 정도로 가입하시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 후 결과를 보시고 기존 치매 보험을 해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어딘가가 안 좋은 것 같다 싶을 때는 그 전에 한참 전에, 그러니까는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도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나서 결과를 보고 나서
기존의 치매 보험도 정리를 하시든 그때 가서 결정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치매보험 이외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암보험도 갱신형.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평소에 약간 도움이 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바꿔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갱신형 보험이라고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연세가 67세 정도 되시는데 이 치매라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뇌출혈성 치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기존 보험에서. 그리고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아픈 것을 인지를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 발견을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에 걸리셨는데도 모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암보험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추가로 지금 치매보험을 추가하는 상황인데 기존 보험을 비갱신형으로까지 바꾼다면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어머님께서 연세도 있으신 데다가 뭔가를 추가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까지 바꾸면 너무 월보험료가 부담되는 상황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진단 받기 전에 그래도 준비를 하셨으니까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연자분은 어머님의 치매 진단 시에 여러 상황들을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그래도 진단을 해보고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대비하실 수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볼게요. 1918님께서요.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방법이 다르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요양 등급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편찮으시다라고 판단이 되면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죠.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 건강 상태를 좀 체크를 받고 싶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일단 기본적으로 65세가 넘으셔야 되니까 평가를 받고 나서 평가는 대부분 질문을 전문가들이 와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들이 평가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긴장을 해서 너무 시험을 잘 받아버리시면 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상태가 안 좋으셔서 등급을 평가를 받아서 점수에 따라서 5급부터 1급까지 숫자가 작아질수록 상태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급 기본적으로 경증 치매 진단부터 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관절 4급, 1급, 3급, 2급, 1급으로 갈수록 이제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집에서 혹은 시설에 들어갈 건지에 따라서 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자기 부담금이 조금 10%에서 15%, 20%가 있지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은 매년 재평가를 받게 되고 등급을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호전되진 않고 대부분 등급이 올라가시거나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등급이 조금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다,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시다 하는 경우에 더 많은 시설들이나 더 많은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등급 심사 평가할 때 실제로 뭐 손 뭐 올려보세요, 그쵸. 지퍼를 뒤로 뭐 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도 실제 보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런 거 보기도 하고 65세 기준으로 노인성 질환을 받으면 무조건 내가 심사하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이면 노인성 뭐 뇌졸중이라던가 이런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그냥 바로 심사를 해주고요. 이제 그 밑에서는 이 진짜 심사를 잘 받으셔야죠. 예, 그런 그렇죠. 기준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장기요양보험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등급, 요양 등급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문 주신 분이 치매를 대비한 보험은 몇 살까지 가입이 가능할까요? 혹시 올해 82세이신 장모님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간병보험이 있고 치매보험이 있는데요. 간병보험은 뭐 90세까지도 가능하신데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회사가 80세 정도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약이 들어가려면 예,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80세가 넘어도 아까 CDR 3점 이상 예, 이런 중증 치매 진단 이런 거는 가입이 가능하실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특약 아까 지금 저희가 설명 계속 드렸잖아요. 그 특약을 넣으시려면 80세까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한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보통 75세만 넘어가도
납입하기 어려우지 굉장히 비쌉니다.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치매보험은 일단은 연세가 많아지실수록 치매라는 게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네. 어쨌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럼 나는 치매를 대비해서 간병보험에 가입을 하겠다라는 네. 분도 계시는데 그게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병원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면 저희가 시설에 간다. 요양원에 간다 그러면 저희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다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간병을 보험을 혜택을 받으시려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요양병원에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장기 요양 그 시스템,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아까 20% 내는 그 시스템 이용하시려면 요양원에 가셔야 되는데, 예, 그러면 요양원에서는 또 간병 그 요양병원에서는 간병비를 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하지만 요양원은 또 요양병원하고 다르니까. 그럼 간병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려면 병원을 찾아다니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병보험은 요양병원에서 쓸 수 네. 있는 거고 네. 치매보험은 요양원에서 쓸 수 있는 예, 거고.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셔도 요양병원에 가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잘 안 받아주죠. 전문 치매 시설은 다 요양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이제 과도기적이라 조금 용어가 낯설은 건데 간병보험, 간병인보험은 간병인을 구해서 내가 케어를 받고자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치매를 포함한 질병들이 모두 포함이 돼서 병원에서 혹은 집에서 내가 간병인을 부를 때 쓰는 건데 최근 보험사들이 간병인을 쓸 때 서류를 명확하게 요청하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치매보험은 치매로 인해서 오직 치매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을 등급 판정을 받아서 건강보험에서 매월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라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집에 있을 때도 치매로 인해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간병인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는 간병인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요양보호사를 보내줘요. 예,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거동이 어려우시고 하면 등급에 따라서 5등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등급 이상이시면 이게 단기 보호, 그러니까 인지지원 등급 5등급 아래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줘요. 몇 시간 동안 단기 보호, 예, 그런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예, 그런 보호도 있고, 네. 뭐 집안일을 해주는 보호도 있고, 예, 이런 나라의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럴 때 간병인을 집으로 부른다. 요거는 자비로 써야죠. 보험으로 안 된다. 그렇죠. 치매 상태가 아닌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간병인은 내가 써야겠죠. 단 집에서 내가 치매 판정을 받아서 치매 등급 사항이 됐다라고 하면 공단에서 정해놓은 지원금은 매월 받겠지만 재가급여 집에서 쓰는 서비스를 받겠지만 간병인 사용하고는 별개인 거죠.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치매 죄송합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하실 것 네. 같아서 집에서 치매를 받고 치매 진단을 받고 집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나라에서 해주는 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하다. 간병인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간병보험 도움 못 받으십니다. 간병보험은 병원에 입원하셔야지 돼요. 집으로 부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보험 지금 현재 판매되는 보험은 병원, 요양병원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지정돼 있어요. 본인이 직접 내야죠. 예, 본인이 직접 내셔야 돼요. 그 돈을. 네. 그렇군요. 네.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하고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간병인을 부르면, 그러니까 간병인을 부른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면 간병인 보험이 당연히 보장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라는 것도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누군가의 도움이라는 거는 간병인도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것도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은 치매보험이 80세까지밖에 안 되면 80세부터 90세까지는 간병인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0세까지만 치매보험은 가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 되는 보험사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를 말씀을 주셨고요. 혹시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간병인 보험을 치매보험 대신해서 가입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명확히 따져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죠. 첫째,
치매보험 가입 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특약을 꼭 확인하자. 둘째, 중증 질병이 의심될 때는 병원에서 진단받기 전에 보험부터 점검하자. 네, 이수환 전문가, 송세원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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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